안녕하십니까. 깊어가는 가을, 우리 어르신 여러분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지요? 네, 지혜와 경륜으로 우리 사회에 정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어르신들께요. 오늘 2025년 10월 11일인데 조금이나마 살림의 보탬이 될 만한 그런 소중한 정보들을 저희가 좀 모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정부나 아니면 동네 구청 같은 데서 지원금 준다 이런 소식들은 참 많은데요. 근데 이게 정보가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고 내용도 좀 복잡하고 그래서 아니 나도 이거 받을 수 있는 건가 하고 좀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네, 특히 옆집 누구는 30만 원 받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 더 궁금해지시죠. 괜히 마음만 급해지고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정보만 그냥 믿고 기다리시다가는 정작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을 그냥 놓쳐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딱 어르신들을 위해서요.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그 지원금 관련 자료들을 정말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할 핵심 정보들만 쏙쏙 뽑아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마치 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같잖아요. 오늘 이 시간 저희하고 같이 하시면 어떤 지원금이 있고 또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이걸 아주 명확하게 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잘하면 몇십만 원 지원금을 받으실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이야기니까요.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많은 분들께 해당될 수 있는 거죠. 전국민 대상 지원금부터 한번 차근차근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이름이 비슷해서 더 헷갈려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하고 상생 페이백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 전문가님, 먼저 민생회복 소비 쿠폰부터 좀 살펴볼까요? 이거 신청 마감이 정말 얼마 안 남았다면서요? 네, 정말 시간이 촉박합니다. 꼭 아셔야 해요.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전 국민에게 차등 지급되는 지원금인데요. 이게 1인당 15만 원에서 많게는 55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와, 55만 원이면 정말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혹시 외국인도 받을 수 있고 그런가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상이 되십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요. 그 내국인이 명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함께 이름이 올라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건강보험 가입자이시거나 아니면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이런 조건이면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은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요. 그 1차 지급은 지난 7월에서 9월 초 사이에 대부분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은 2차 추가 지급분을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아, 2차 지급. 그렇군요. 그럼 지금 신청하면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게 궁금하네요. 네. 그 2차 지급은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그러니까 90%의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지급됩니다. 아하, 10만 원이요. 네. 그래서 1차 지급액이랑 합산하면 일반 국민은 총 25만 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또 한부모 가족 같은 분들은 40만 원에서 50만 원을 받게 되시는 거죠. 와. 여기에다가 또 비수도권 거주하시는 분들은 3만 원, 그리고 농어촌 같은 인구 감소 지역 거주자는 5만 원이 더해지니까요. 조건에 따라서 이게 최대 55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좀 복잡한 것 같으면서도 들어보니까 기준이 아주 명확하네요. 근데 이렇게 좋은 지원금, 가장 중요한 게 신청 기간 아니겠습니까? 이거 놓치면 정말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언제까지라고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2차 추가 지급분 신청 마감일이 10월 31일입니다. 10월 31일. 네,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며칠 안 남았습니다. 혹시 아직 신청 전이시라면 지금 바로 서두르셔야 합니다. 10월 31일. 네, 이거 꼭 기억해야겠네요. 신청 방법도 중요할 텐데요. 어르신들 중에는 아무래도 인터넷 사용이 좀 서툰 분들도 계시잖아요. 쉽게 신청하실 수 있을까요? 네, 다행히 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좀 익숙하시다면 쓰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회사 앱 또는 홈페이지 있죠. 거기나 아니면 지역사랑 상품권 앱을 통해서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네. 만약에 온라인 신청이 좀 어렵다, 복잡하다 느껴지시면 신분증 가지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요즘은 행정복지센터라고 하죠. 네네. 거길 가시거나 아니면 카드사랑 연계된 은행 지점, 여기 직접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아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직접 방문도 가능하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혹시라도 거동이 좀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방법도 따로 있을까요? 아, 물론입니다. 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나 또 장애인분들처럼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라는 것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민센터에 전화로 한번 문의해 보시면 담당 직원이 직접 댁으로 방문해서 신청 절차를 도와드릴 겁니다. 이런 좀 세심한 배려가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신청해서 받은 소비 쿠폰, 이거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그리고 어디서 써야 하는지, 이것도 분명히 기한이 있겠죠? 네, 사용 기한도 매우 중요합니다. 놓치시면 안 돼요. 1차분 받으신 거랑 이번 2차분 모두 11월 30일까지 다 사용하셔야 합니다. 11월 30일. 네, 이 날짜가 지나면 카드에 남아있는 잔액은 자동으로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소멸되니까요, 아깝게 없어지는 일 없도록 꼭 기한 내에 사용하셔야 하고요. 사용처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한 지역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아, 내가 사는 동네에서만? 그렇죠. 서울 사시면 서울시 내에서, 경기도 수원시면 수원시 내에서 이런 식이죠. 주로 이제 동네 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옷가게 이런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게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하면 보통 우리 동네 작은 가게 사장님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동네 작은 가게에서 써야 한다. 그럼 혹시 백화점이나 이마트, 롯데마트 같은 큰 마트에서는 못 쓰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또 유흥업소나 사행성 업소 이런 데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아, 그리고 혹시 국민비서라고 아시죠? 국비. 그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두셨다면 대상 여부나 금액 같은 걸 아마 문자로 안내 받으셨을 거예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정리가 되네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10월 31일 신청 마감, 그리고 11월 30일 사용 마감, 그리고 우리 동네 작은 가게 위주로 사용해야 한다. 아, 이거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름이 참 비슷해서 헷갈리는 그 상생 페이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소비 쿠폰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카드를 많이 쓰면 돈을 돌려준다, 이런 개념 같은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맞아요. 상생 페이백은요, 작년보다 올해 카드를 더 많이 사용했을 경우에 그 늘어난 소비액의 일부, 구체적으로 딱 20%를 현금성 포인트나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소비 쿠폰이 직접적인 지원이라면 상생 페이백은 소비를 좀 더 하도록 유도해서 경제 활성화를 돕는 조금 다른 방식의 지원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하, 그러니까 소비를 더 하도록 이렇게 좀 밀어주는 그런 개념이군요. 이것도 모든 국민이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기서 그 최대 30만 원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네,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이고요. 작년 2024년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한 번이라도 사용한 실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소득이나 재산 관계없이 누구나 해당됩니다. 일부 외국인 등록자도 포함되고요. 오, 소득 무관이네요. 네, 돌려받는 금액은 이제 월별로 계산하는데요. 작년 월 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올해 9월, 10월, 11월 각 달에 더 많이 쓴 금액의 20%를 돌려줍니다. 다만 월별 한도가 10만 원이에요. 아, 한도가 있군요. 네, 그래서 3개월, 그러니까 9월, 10월, 11월 소비분 동안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총 3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아,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제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아, 네네, 물론이죠. 만약에 어르신께서 작년에 한 달 평균 100만 원을 카드로 쓰셨다고 해볼게요. 근데 올해 9월에 150만 원을 쓰셨어요. 네, 그러면 작년보다 50만 원을 더 쓰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50만 원의 20%, 즉 10만 원을 돌려받으시는 겁니다. 아하, 근데 만약에 9월에 200만 원을 쓰셨다. 그러면 작년보다 100만 원을 더 쓴 셈이니까 20%면 20만 원이지만 월 최대 한도가 10만 원이기 때문에 10만 원만 받게 되는 거죠. 아, 딱 이해됐습니다. 늘어난 금액의 20%, 근데 월 최대 10만 원까지. 그래서 석 달 합쳐서 최대 30만 원. 네,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당연히 신청해야 하는 거죠? 언제까지? 또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네, 이것 역시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냥 주지 않아요. 11월 30일까지 상생페이백.kr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신청해야 합니다. 상생페이백.kr? 네, 한 번만 신청해 두시면 9월, 10월, 11월
석 달간의 카드 사용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알아서 자동으로 계산해서 지급해 줍니다. 아, 11월 30일까지 홈페이지 신청. 이것도 마감이 정말 다가오네요. 어우, 바쁘네요. 근데 이것도 역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어떻게 하죠? 이것도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긴 한데요.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카드사랑 연계된 은행 창구나 아니면 일부 주민센터, 또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 지원센터 이런 곳에서도 신청 방법을 안내받거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아까 소비 쿠폰처럼 이것도 아무 데서나 카드를 막 쓴다고 다 인정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쵸? 특히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열심히 카드 썼는데 환급 못 받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정말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네, 상생페이백은 사용처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 사용하면 열심히 소비하고도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소비 쿠폰이랑 좀 비슷하게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병원, 약국, 미용실, 학원 등등 대부분의 소상공인 운영 매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농협 하나로마트 일부 매장이나 로컬푸드 직매장도 포함되고요. 그럼 안 되는 곳은 어딘가요? 소비 쿠폰하고 비슷한가요, 거기도? 네, 비슷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아울렛, 면세점, 그리고 이마트 에브리데이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같은 기업형 슈퍼마켓, SSM이라고 하죠. 네. 이런 데는 제외됩니다. 또 온라인 쇼핑몰 결제나 배달앱을 통한 결제도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요. 보험료, 통신비, 아파트 관리비, 세금, 공과금 납부액 이런 것들도 당연히 제외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아까 말씀드린 민생회복 소비 쿠폰으로 결제한 금액 있죠? 그건 역시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서 제외됩니다. 아, 온라인 결제가 안 된다는 점. 네, 그거 중요하군요. 그런데요, 요즘 식당 같은 데 가면 직원이 없고 그 기계로 주문하고 계산하는 경우 있잖아요. 키오스크라고 하죠. 네네. 아니면 테이블에 앉아서 태블릿으로 주문하고 바로 결제하는 경우도 많던데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카드 결제인데. 바로 그 점. 그 점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핵심 주의사항입니다. 어이쿠. 네, 안타깝게도요. 키오스크나 테이블 태블릿을 통해서 결제한 금액은 상생페이백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왜요? 이게 그 카드사에서 결제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판매자 정보를 명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술적인 문제 같아요. 따라서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반드시 직원이 있는 계산대에서 실제 카드 단말기를 통해서 직접 결제하셔야만 소비 실적으로 잡힙니다. 이 점 정말 꼭 기억하셔야 손해를 안 보십니다. 와, 이건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저도 몰랐습니다. 키오스크 결제가 안 된다니.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조건을 잘 맞춰서 카드를 쓰고 나면 환급금은 어떻게 받나요? 현금으로 그냥 통장에 쏙 들어오는 건가요? 환급은 현금이 아니라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아, 상품권이요? 네, 그래서 스마트폰에 온누리페이 앱이나 관련 은행 앱 같은 걸 설치하고 상품권을 받을 준비를 좀 하셔야 합니다. 지급 시점은요. 9월 사용분은 10월 15일에 이미 지급이 됐고요. 10월 사용분은 11월 15일에 그리고 11월 사용분은 12월 15일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그럼 이것도 사용처가 딱 정해져 있겠군요. 아무 데서나 못 쓰겠네요. 네, 맞습니다.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행히 사용처가 꽤 많다고 하고요. 지급일로부터 5년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아, 5년이면 넉넉하네요. 네, 그래도 5년 지나면 소멸되니까 잊지 말고 사용하셔야겠죠. 아까 말씀드린 상생페이백.kr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본인 인증 후에 작년 월 평균 사용액이나 아니면 이번 달에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예상 환급액 같은 걸 미리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국민 대상의 소비 쿠폰과 상생페이백에 대해 정말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와, 마감일 중요하고 사용처 중요하고 특히 상생페이백은 키오스크 결제 안 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특정 지역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소식인데요. 경기도에 거주하시거나 아니면 자녀분들이 경기도에 살고 계신다면 주목해 주십시오.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고요. 네, 경기도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30만 원 지원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이라는 겁니다. 어머,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원해 준다고요? 이게 이사할 때 사실 부담이 꽤 큰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대상입니다.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사거나 팔 때 또는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발생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있죠? 그거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건 뭐 연중상시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해당되시는 분은 거주하시는 시, 군구청 부동산 관련 부서에 한번 문의하셔서 필요한 서류 안내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야, 집 문제로 어려움 겪는 저소득층에게는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네요. 네. 다른 하나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이라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미취업 청년을 위한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 만 19세 이상이고요. 단 성남시는 자체 사업이 있어서 제외됩니다. 이 청년들이 토익, 토플 같은 어학시험이나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또 각종 국가 기술 자격증 등등 무려 1000화 종이나 되는 시험에 응시했을 경우에요. 그 응시를 실비를 1인당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이야, 요즘 취업 준비하는 젊은이들 시험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니고 응시료 부담이 정말 상당하다고 하던데 정말 반가운 소식이겠네요. 이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이것도 마감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정보가 중요합니다. 현재 추가 모집 기간인데요. 12월 4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2월 4일. 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에서 운영하는 잡아봐 어플라이라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이게 뭐 어르신들께 직접 해당되는 내용은 아닐 수도 있지만요. 주변에 경기도에 사는 자녀분이나 손주 아니면 아는 청년이 있다면 이 정보를 꼭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마감이 얼마 안 남았으니 서둘러야겠죠. 그렇군요. 네, 경기도의 두 가지 30만 원 지원 소식 해당되시는 분들이나 주변에 알려주실 분들은 꼭 기억해 두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전문가님, 이렇게 특정 지역 지원금 소식을 듣다 보면 우리 동네는 왜 아무 소식이 없지? 하고 좀 서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역마다 상황이 많이 다른가 보죠? 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과는 별개로요. 각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시청, 군청, 구청에서 자체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는 지원금은요. 그 종류나 규모, 지급 시기가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다 달라요. 그 지자체의 재정 상황이나 또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지역 소식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시청, 군청,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아니면 동네 게시판에 붙는 공고문, 이걸 직접 확인하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예, 가장 정확한 정보는 결국 우리 동네 행정기관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도 혹시 다른 지역에서 지금 진행 중인 지원금 소식 중에서 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네, 현재까지 알려진 몇 군데 소식을 제가 간략하게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정보는 언제든 변동될 가능성이 있고 또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약속입니다. 네, 그럼요. 충북 제천시는요. 경제활력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아마 11월 초쯤 지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게는 30만 원, 일반 시민에게는 2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곧 구체적인 일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 제천실. 네. 그리고 전북 부안군은 민생안전지원금으로 1인당 30만 원씩 선불카드를 지급하는데요. 이거 신청 마감이 10월 31일로 정말 코앞입니다. 어머나. 네. 부안 군민이시라면 서둘러 신청하시고 11월 30일까지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남 영광군. 이곳은 올해 1인당 50만 원을 추가 지원해서 총 100만 원을 지원하는 곳으로 좀 알려졌죠. 네, 많이 들었어요. 여기 신청 마감이 10월 17일이었습니다. 혹시 해당되는데 아직 확인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한번 문의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사용 기한은 내년 6월까지로 비교적 넉넉합니다. 또 전북 고창군은 군민활력지원금으로 1인당 20만 원을 별도 신청 없이 지난 9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전북 정읍시. 여기는 모든 시민은 아니고 일정 매출액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신청 마감이 임박해서 추가 접수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요. 정읍에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은 자격 요건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와, 정말 지역마다 제각각이네요. 제천, 부안, 영광, 고창, 정읍 이렇게 몇 군데만 들어봐도 금액도 다 다르고 대상도 다르고 신청 방법이나 마감이 다 다르군요. 역시 우리 동네 소식은 내가 직접 챙겨야 한다는 말씀이 딱 맞습니다. 네,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잠깐 시간 내셔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거나
아니면 주민센터에 전화로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어볼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직접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배달이나 택배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다면서요? 아, 네, 맞습니다. 이게 코로나19 이후로 배달이나 택배 이용이 거의 필수가 되다시피 했잖아요. 그래서 영세 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이거 좋은데요? 어떤 분들이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연매출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사장님이 대상이십니다. 당연히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시거나 택배를 통해 물건을 보내시는 등 관련 비용 지출 실적이 있어야 하고요. 지원 금액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아, 30만 원. 이것도 당연히 신청해야 받을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kr이라는 전용 홈페이지가 또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그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같은 주요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경우는 신속 지급이라고 해서요. 플랫폼에서 자료를 받아서 비교적 좀 간편하게 신청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요. 그 외에 다른 택배사나 배달 대행업체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배달하시는 경우는 확인 지급 방식으로 관련 증빙 서류를 좀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께는 사실 배달비, 택배비도 이게 쌓이면 무시 못할 텐데 최대 30만 원 지원이면 작지만 분명 큰 힘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특히 요즘처럼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해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분들께는 정말 꼭 필요한 지원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지원금 정보를 아주 샅샅이 훑어봤습니다. 전국민 대상인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상생 페이백부터 시작해서 경기도민을 위한 맞춤 지원, 또 여러 다른 지역들의 다양한 지원 소식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사장님들을 위한 배달, 택배비 지원까지 와, 듣고 보니 챙겨야 할 것들이 꽤 많죠, 여러분. 네, 정보가 많은 만큼 정말 꼼꼼히 확인하셔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중에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라고 한다면요. 첫째, 대부분의 지원금은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마감일을 절대 놓치지 말 것. 그렇죠. 마감일. 네. 둘째, 내가 사는 지역의 최신 정보는 해당 시청, 군청, 구청 홈페이지나 공고문을 통해서 직접 확인할 것.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들으신 이런 유용한 정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요. 꼭 주변 가족이나 친구, 이웃분들과 나눠주세요. 특히 자녀나 손주들에게 알려주면 좋을 경기도 청년 지원 소식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의 이런 정보 나눔이 서로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도울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지원 정책들은 다 어려움을 겪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정부와 지자체에서 마련한 것입니다. 자격 요건이 되신다면 정말 주저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다가올 2026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요. 사회 곳곳에 꼭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더 좋은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기를 저도 기대해 봅니다. 하셨다면요.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이런 따뜻한 관심과 용원이 저희에게는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를 찾아서 전해드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많은 지원금 정보를 쭉 살펴보니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어도 정작 정보를 얻기 어렵거나 신청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하고요. 어떻게 하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정보가 더 쉽게 전달되고 또 누구나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을지 이게 앞으로 우리가 더 고민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네.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런 고민 속에서 분명 더 나은 방법들이 나오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에도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알찬 정보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행복 가득한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